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했던 상담이나 사건들을 보면 과거 10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는 소송도 있었고, 한 몇 년, 2년, 3년 이렇게 못 받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악의적으로 줬다가 말았다가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실무상 실제 양육비가 정해진 그 표를 보게 되면 양육비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실제로 애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전체 양육비에 양육자가 40%를 부담하고 비양육자가 60%를 부담하는 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받고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특별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과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뭐 법리적으로는 사실 받을 수 있죠. 부모는 당연히 이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혼하고 이제 남남이 된 상황에서는 남편이 됐든 뭐 그 아내가 됐든 자기도 이제 새롭게 재혼 가정을 꾸려서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있고, 안 그러면 뭐 그런 경우는 자기가 직접 키우고 있는 뭐 아기들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이제 자녀들한테 사실 양육비를 못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에서 실제로 이제 못 줘서 못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미운 거죠. 이제 이혼했는 여자나 하고 이제 살고 있는 애기도 이제 별로 이제 신경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경우. 물론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이제 양육비, 과거 양육비를 내놔라 청구를 해서 그 집행 판결을 받더라도 사실상 그 사람이 뭐 가진 돈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판결은 있지만 돈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 기업이라도 뭐 알만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정년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정년을 무시하고 잘 이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월급에 이제 강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별 크게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상대방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인 경우에는 결국은 자발적인 어떤 소득 신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발적인 소득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사업자 명의를 본인이 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해두고 또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면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고, 정말 악의적이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혼 소송하고 재산 분할을 하는 어떤 소송 전 단계에서 이미 그 양육비를 못 받을 사정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알려서 어떤 양육비 쪽으로 재산 분할을 더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줄 건데 내가 왜 미리 재산 분할해서 양육비를 줘야 되느냐. 사실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는, 장례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직업이 자영업 또는 불분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양육비는 통상적으로 우리 뭐 판결이 됐든 조정이 됐든 나오면 매월 언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고 하는데, 뭐 자녀가 뭐 1살이다, 2살이다 이렇게 되면 지급해야 될 시기가 뭐 17년, 18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상당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지급을 확 담보할 수 있는 사실 제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안 갚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뭐 조치를 취하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는 소득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사업을 해버리면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 자체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양육비를 일정 기간 주지 않으면 뭐 일부 뭐 감치에 처한다거나 이런 제도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혀 실효성이 예. 없는 제도거든요.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재산 분할 과정이나 아니면 위자료 책정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산정해서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책정을 해주는 게 이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변호사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입법적으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 게, 사실 민사 채권을 불이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구금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양육비는 사실 좀 특이하다고 봐야 돼요. 정말 이제 깐난애기 놔두고 이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키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통 엄마가 많이 키우니까 엄마가 뭐 마땅한 직업도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기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못 받고 이제 그러면 또 엄마도 또 애를 버리고 가는 상황도 생겨요. 못 키우니까. 그러면 조선 과정이 생기고 그런 애들이 또 탈법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거든요. 우리가 실무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문제죠. 네,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인신적으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좀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형사처벌 문제에 관해서는 양육비를 어떤 계속 미지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고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 양육비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 규정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을 둬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양육비 미지급자의 어떤 국세청 어떤 재산 조회 자료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실제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국세청의 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국세청의 재산이 어느 정도 드러날 사람이면 사실 양육비를 주겠죠. 안 주고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을 거니까. 결국 자영업, 이제 본인의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본인의 아이에 대한 양육비입니다. 채권 채무가 아니라 일륜적인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양육비가 아주 고액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양육비가 월 30만 원에서 최고로 잡아도 약 200만 원 사이입니다. 그 소득에 따라서. 근데 그 금액을 주지 않아서 이혼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되고, 그런 악의적인 분들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들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